주요 간부들은 다 60대, 70대. 이 나이 공백이 있는 이 공백을 누가 메꿔주었느냐, 이제까지. 이설주, 김여정, 현성호 같은 여인들이 메꿔주었는데, 중국이 이제 뛰어든 겁니다. 삼각구도에서 사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이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떠들썩했던 1박 2일 평양 일정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국제사회는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을 집중 조명했죠. 저희 뉴스탑10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3명의 여성 실세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바로 퍼스트레이디 리설주, 그리고 여동생 김여정,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 3명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여성, 현송월 삼지연 관현 악단장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던 그 모습과 좀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귀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종횡무진 이 행사장 주변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 박사님,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이렇게 지근해서 이어폰을 끼고 돌아다니던 사람은 김여정이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악단장인데 저런 보좌 역할을 한다는 게 되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의 역할을 그냥 지금 대신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김여정은 이제 또 그 영접할 때 거기에 이제 최희 부위원장 옆에 김영철 부위원장 옆에 섰기 때문에 지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 역할을 이제 김여정이가 하기엔 좀 그렇다 해서 아마 현성호를 대타로 들이밀은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경호 의전은 전적으로 김창선 부장이 합니다만은 네. 사실 현송월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어떤 프로파간다 분야, 홍보 분야의 책임자로서 저 자리에 들어갔지만 또 나름대로 속이슬에 뭔가 역할을 하면서 들어섰기 때문에 네. 과거 김여정 부부장이 하던 것과 똑같은 역할을 대신한다. 이렇게 네. 보면 그 복잡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이 김창선 옆에 항상 원래 김여정이 따라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현송월이 가방 메고 이어폰 끼고 따라다니는 모습이 그냥 김여정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현성월이 원래 악단장인데 네. 어떻게 이제 선전선동부 업무를 이제 담당하느냐 이제 그렇죠. 의문이 가는데 주 업무는 김창선이 하고 저 TV 카메라나 이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등장할 것인가 네. 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업무를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어디선가 본 듯한 현송월의 모습, 그러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과의 이 비교를 해봐도 너무 비슷한 역할과 이 행동을 이번에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요, 저희 뉴스탑10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설주, 김여정, 현송월로 이어지는 북한 여성 실세들의 모임이 있다는 이야기 말이죠. 지금 김정은이 주위를 놓고 보면 네. 김정은이는 30대고 네. 나머지 다른 그 주의 주요 간부들은 다 60대, 70대 거의 나이 차이가 30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나이 공백이 있는 이 공백을 누가 메꿔주었느냐 이제까지 이설주, 김여정, 현성월 같은 여인들이 메꿔주었는데 자,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그렇게 가까이서 그림자 수행하면서 살뜰히 의전을 했던 김여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진핑 방북 환영 행사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병무 시장님, 네. 김여정이 지금 승진했다라는 말인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승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승진할 자리가 2개 있어요. 네. 정치국 위원이 되느냐, 아니면 현재는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인데 정치국원이 되느냐, 아니면 선전선동부 부장이 되느냐 부분인데 네. 박강화가 나타났습니다. 선전선동부 부장이 있기 때문에 승진할 자리는 없는데 네. 다만 위상 자체가 지난 4번의 북중 정상회담 때 김여정이 이제 중국에 가면서 시진핑 주석과 상당한 그런 어떤 교감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북중 정상회담을 좀 부드럽게 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김여정이 절대 권력자의 여동생이라는 측면에서 아마도 이렇게
중국 측에서 예우를 하니까 네. 이렇게 정상회담에 껴놓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아마 지난번 이제 하노이를 갔을 때 네. 그때 일본 언론한테 이제 그 포착된 장면 있지 않습니까? 잿더리요? 김정은 위원장 하니까 잿더리를 아. 들고 있는 장면을 예. 보면서 아마 그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저 사실 장면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데 이게 어떤 비춰지는 모습이 거의 뭐 김정은 위원장의 하녀 어떤 같은. 기중을 두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격이 맞지 않는다. 격을 좀 높여야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옆에서 꽃다발 받고 뭐 이런 모습만 보였잖아요. 아하. 근데 어쩌면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동생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 정치적 격을 좀 세워줘야 되는데 너무 어떤 면에서 주변에서 보좌하는 이런 듯한 모습이 비춰지니까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뭔가 좀 역할을 바꾸면서 실제로 이제는 좀 저렇게 서열의 어떤 좀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노렸지 않나 싶어요. 지금 서열이 높아졌을 가능성을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징후가 또 함께 발견이 된 게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시진핑 주석 부부와 북한 정치국 간부들이 기념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승진을 했으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 또는 가족이 위해서 예우를 받았을 김여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 자리에 지금 33명이 참석을 했는데 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급으로 이제 모였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정치국 후보위원도 물론 저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 정치국 후보위원은 또 빠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성이 한 명도 없는 최고 수뇌부를 보여주는데 이런 걸 볼 때는 분명히 승진하지는 않았고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광호 선전선동 부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노이 회담 실패 후에 뭔가 당의 조직이나 이게 통정부에서 외교 라인으로 옮기면서 나름대로 직책을 신설했다면 아하. 또 김여정이 하나의 권력이 차려졌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저 자리에 끼지 않은 거 보면 저것도 조금은 이상한 것입니다. 요즘 북한을 완전히 주름잡고 있는 여성 실세, 현송월, 김여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등장해야 할 사람이 있죠. 바로 퍼스트레이디 리설주입니다. 그동안 리설주는 세련된 양장 차림으로 패션 센스를 뽐내고 자랑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곱게 한복을 입은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이 무대에서 공연하던 옛 모습으로 리설주의 한복 입은 모습은 기억하지만 그 이후에 퍼스트레이디가 된 이후에는 저는 잘 본 기억이 없거든요. 저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네. 저것은 뭔가 이제 우리는 한복이라고 말하자면 북한에서는 조선 치마 저고리, 조선 옷이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시주석에 대한 여러 가지 극진한 환대를 연구하다 보니까 저 모습으로 이제 하는 게 제일 시주석이 기쁨을 주는 이제 말하자면 그 환대하는 모습에서 좀 격상된 모습이다 해서 네. 아마 한복을 입힌 것 같고 그 모습들은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평양시 연도 환영을 할 때 과거에는 그 연도 군중 앞에 군인이 서는 법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963 군부대 호위사령부 군인이 총을 들고 그 군중을 이렇게 경계하는 모습들을 세운 겁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주석에 대한 깍듯한 경호도 걱정 말라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서 이설주 여사에게 한복을 입힌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옷에 담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외국 손님을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옷을 입고 나왔다. 네. 그러니까 한복이 우리나라의 옷이기도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도 보면 이 북한의 전통 옷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시주석이 왔을 때 가장 우리의 멋을 좀 뽐내겠다. 뭐 이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뭐니 해도 이번 정상회담의 주인공은 시진핑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시진핑 주석이 남기고 간 메시지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뉴스탑10은 두 가지 키워드로 압축을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 북한을 향한 체제 보장 약속. 두 번째, 뒤바뀌어버린 중재자의 역할.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关心的涉及双边关系的未来发展的一些重大的问题深入的交换意见，当然双方也会就半岛的形势。 자, 시진핑 주석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핵폐기, 비핵화는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로 계속 혼용해서 혼란을 주기 때문에 저는 핵폐기라는 말을 즐겨 쓰겠습니다. 핵폐기 협상과 관련해서 모든 도움을 주겠다. 그러면서 체제 보장을 지금 약속을 한 셈이죠. 그렇죠. 사실 이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방문한 것은 지난 2005년도에 후진타오 주석이 방문한 이후에 국가 주석이 처음으로 방문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었죠. 자, 1차 핵실험 있고 난 다음에 수차례 핵실험이 있었고 여러 가지 핵 보유도 했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국가적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제는 체제 보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의 의미는 결국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뭔가 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요. 제가 어제 뭐 최근에 정부 고위관계를 만났더니 정부 고위가 하는 이야기가 결국 이번에 시진핑의 방북 목적은 아마 이제 G20 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또 거기에 플러스돼서 북한과 관련된 뭔가 중재 역할 그걸 어떤 적극적인 카드로 쓰기 위해서 이번 방문을 급작스럽게 했지 않는가 이런 또 어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렇다면 어떤 시진핑의 앞으로의 역할은 그동안 우리가 했던 중재자 역할을 이제는 중국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보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북러 정상회담 때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도 체제 보장을 약속하는 걸 보니 중러가 지금 뭔가 북한을 두고 판 키우기에 서로 숟가락 하나씩 더 올려놓는 그런 분위기인 게 분명하죠. 맞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끼리 정상회담을 하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중국의 쌍계 병영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북한이 비핵화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체제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중국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도 지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나온 것도 뭐 새로운 건 분명히 없습니다만은 강력하게 체제 보장을 얘기한 것 자체가 아마도 이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해도 절대로 미국이 응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법률에 의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제를 못하게 좀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량권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든가 아니면 뭐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든가 뭐 나중에 이제 의회의 뭐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일단 이니시티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 미국에 압력을 가해서 평화협정을 좀 체결하는 것을 북한을 돕겠다 이제 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인데 요번에 이제 보면은 재미있는 게 한국에 유엔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유엔사의 존재 자체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유엔이 반격한 것이고 또 중국군이 한 것에 반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이나 유엔사가 존재하는 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평화협정 체결하면서 유엔사 자체를 적극적으로 강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번 방북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마쿠 조력자였다면 이제는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중재자로 역할을 변경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 때문에 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에 서명했던 중국이 평화협정 얘기를 꺼내는 것은 조선반도 문제라는 그 단어 속에 평화협정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자기도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떳떳한 4분의 1의 지분을 가진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겁니다. 판이 커진 겁니다. 빨리 지금 통일장관 말하셨네요. 통일부에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문제입니다. 중국이 이미 이제 끼어든 겁니다. 삼각구도에서 사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이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의미가 있고. 자, 시진핑 주석이요, 비핵화, 북한 핵폐기 협상의 판을 키우면서 숨겨놨던 발톱을 결국 드러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렇죠. 이제 뭐 더 이상 양보할 것도 없고 북한 카드를 쥐고 미국과도 협상도 하고 한반도 문제 주도권을 쥐겠다. 이제 지적한 대로 이제 말하자면 정전협정의 당사자국으로서 만약에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우리는 당당하게 거기에 우리는 도장을 찍을 위치에 있다. 이것은 결국 모든 외교적 레버리지에서 중국을 소외시키거나 무시하지 말고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우리한테 의존해라. 우리한테 의존하면 제재 보장되고 비핵화 문제도 잘 풀어줄 테니까 네. 힘 닿는 데까지 돕겠다. 이게 이제 상당히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시진핑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지금 예민하게 다루는 북한 문제를 중국이 주도적으로 쥐고 흔들어 버리면 사실 미국과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시진핑 주석에게도 굉장히 유리한 카드고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굉장히 좀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협상, 이 미국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이 핵을 폐기하면 제재를 해제하는 이런 수준에서 지금 논의가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체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중국이 가세하면서 앞으로 북핵 폐기와 체제 안전 보장이 막교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실질적인 북핵 이 폐기 협상이 좀 진전될 가능성은 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 말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미국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만 거기에 대한 보상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저께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실질적 조치를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보상 문제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위가 좀 낮아진 거네요. 낮아졌죠. 아마도 이게 북중 정상회담을 보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자체가 제재 예전에 마음대로 못하니까 아마도 연락사무소 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미국이 고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란이요, 미국의 무인 정찰기를 격추시키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이란 측이 공개한 미국의 무인 정찰기를 격추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지드공 미사일로 미국의 무인 정찰기를 공격한 그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큰 실수를 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Mr. President, how will you respond? You'll find out. Does that mean you're planning to do something? You'll find out. You'll find out. I mean, obviously, you know, we're not going to be talking too much about it. You're going to find out. They made a very big mistake. They did. I think they made a mistake. And I'm not just talking to the country made a mistake. I think that somebody under the command of that country made a big Are you mistake. still open to talking to Iran's leadership? Let's just see what happens. Let's see what happens. It's all going to work out. 와, 이란이 미국의 무인 정찰기를 격추시키다니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곧장 공격 명령을 내렸다가 갑자기 다시 취소하기도 했었다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유조선이 일단 공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 선사가 가진 유조선이 공격이 됐는데 이번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군이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드론이 공격을 받아서 저게 2천억짜리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격추가 된 거거든요. 지금 서로 간의 주장은 다릅니다. 지금 영해를 침공했다 그러고 공해상에 있었다 그러고 서로 주장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란이 행동에 나선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즉각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켰다가 지금 의회하고 지금 참모들이 말려서 일단 지금 보류한 상황이거든요. 네. 상당히 이것 때문에 지금 유가도 많이 상승을 했고 뭔가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공격 명령을 딱 철회했느냐는 부분인데 네. 현재 만약에 완전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미국이 이란을 만약에 미사일 기지라든가 레이더 기지를 이제 선별적으로 공격을 했다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 현재 바로 그 페르시아면 이란의 건너 쪽에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레이트에 네. 미군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아하. 작년 12월 달에 미국 이란의 혁명군 사령관이 뭐라 그랬냐면 현재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 그리고 미국의 항공모함이 우리의 미사일 사정권에 있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못할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 공격을 했으면 바로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했을 겁니다. 아, 그럼 정말 엄청난 일촉즉발의 위기 순간까지 갔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자, 이란이 격추시켰다는 미국의 무인기. 과연 뭘까요? 이란요, 미군의 고도의 정찰기, 고고도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격추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트라이톤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뭐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뭐 아마도 미국 말이 맞을 겁니다. 트라이톤은 이제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호크를 날개하고 에어프레임을 이제 강화해서 네. 무게가 더 무거워진 게 이제 트라이톤인데 네. 그 바람에 이제 채공 시간이 한 6시간 줄어들었고 네. 그다음에 최고 높이도 한 300m 정도 네. 이렇게 3km 정도 이렇게 낮아진 게 이제 트라이톤인데 네. 일단 이거는 항모나 이런 해군이 이제 운영하는 것이고 네. 글로벌 호크는 이제 육군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네. 자, 미국은요, 이 문제가 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문제라면서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We have an international situation there in the Middle East. It's not a U.S. situation. And the focus for myself and Ambassador Bolton and Secretary Pompeo is to build international consensus to this international problem. 자, 이 트럼프 대통령 지금 안 그래도 재선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을 텐데 이란 쪽에서 터지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